비단뱀의 포식 활동은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상의 가장 무서운 포식자 중 하나인 곰마저도 그물무늬 비단뱀의 먹이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물무늬 비단뱀은 60kg이 넘는 돼지를 통째로 삼키기도 하고 카이만 악어를 잡아먹기도 하지만 곰은 상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의 호랑이는 운이 좋았지만 사실 그물무늬 비단뱀은 호랑이마저 습격해서 잡아먹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위험하고 거대한 뱀은 대형 뱀들 중 가장 빠르고 인간을 가장 많이 해치는 뱀으로도 악명이 높은데요. 그물무늬 비단뱀이 아나콘다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레이 곰과 호랑이를 잡아먹는 악몽 같은 존재. 동남아시아의 한 지역에서 1999년 7월 6일 여성학자인 가브리엘라 마르깃 프레드릭슨과 그 외 여러 사람들에게 포획되어 연구되던 야생에 말레이 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말레이 곰의 행동 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곰에게 무선 송신기를 달고 다시 야생으로 되돌아가도록 풀어주었는데요. 정체불명의 이상하게 생긴 생명체들에게 붙잡혔다가 풀려난 말레이 곰은 마치 외계인에게 잡혀갔다 풀려난 사람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웠던 냄새와 정글의 무더운 열기, 익숙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까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소중하게 안고 있는 이제 막 한두 달 된 귀여운 새끼를 바라보며 말레이 곰은 입가에 훈훈한 미소를 띠고 있는데요. 목이 말랐던 이 10살가량의 말레이 곰은 새끼를 품에 안은 채 우선 목을 축이기 위해 물가를 찾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늘진 나무 밑동에 새끼를 안전하게 내려놓고 허겁지겁 물을 들이마시는 어미 말레이 곰. 그런데 말레이 곰의 주변 물속에서 공기방울이 뽀르륵 하고 올라옵니다. 이상한 예감의 주변을 돌아보는 어미 말레이 곰. 너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는 것을 타고난 본능으로 알아챕니다. 어서 새끼에게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 물속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번개 같은 속도로 튀어나와 어미곰의 머리를 때립니다. 100kg짜리 쇠망치에 얻어맞은 듯한 얼얼한 충격과 날카로운 이빨이 파고드는 고통에 잠시 정신을 잃은 사이 어느샌가 곰의 몸은 굵직한 무언가에 칭칭 감겨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무지막지한 괴물에 쪼여드는 힘에 척추가 부러지자 어미곰은 끔찍한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이제는 숨도 쉴 수 없게 되자 점점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자신의 소중한 새끼를 뒤로 한 채 정신을 잃어가는 어미곰은 조금씩 악마 같은 거대 구렁이의 입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 같은 습격이 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브리엘라 마르깃 프레드릭슨 박사의 논문에서는 그물무늬 비단뱀에게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3살짜리 말레이곰 암컷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말레이곰의 경우 3, 4살쯤 되면 성적으로 성숙해져 거의 성체가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한 수준인데요. 그물무늬 비단뱀은 자기 몸무게와 비슷한 크기의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으며 자기 몸 길이의 4분의 1에 달하는 먹이를 삼킬 수 있습니다. 말레이 곰들을 잡아먹은 6.95m 길이의 비단뱀은 체중이 59kg이었는데요. 이 정도 크기의 다른 비단뱀이 60kg의 돼지를 잡아먹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말레이 곰을 잡아먹은 그물무늬 비단뱀은 근처 개울가에서 발견되었는데 배가 불룩한 상태였으며 움직이는 동안 잡아먹은 말레이 곰의 뼈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물무늬 비단뱀의 위험성은 겨우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물무늬 비단뱀은 같은 종류의 다른 뱀들에 비하면 호리호리한 체형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더 길어서 현존하는 가장 긴 뱀이자 가장 긴 파충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수컷이 약 3m에서 4m, 암컷이 약 5m에서 6m까지 성장하는데 이 정도는 평균적인 수치일 뿐입니다. 최대급 개체의 경우는 무려 8m까지 자라기도 하는 큰 뱀인데요. 가늘다고 해봤자 절대 가늘게 안 보이지만 어쨌든 이 뱀들은 대형 뱀들 중 가장 날렵하고 버마 비단 뱀들이 그런 것처럼 두께에 비해 내구력도 상당히 강하고 힘도 무지막지합니다. 호랑이의 머리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반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지난 영상에서의 호랑이는 운이 좋아 살아나갔지만 그물무늬 비단뱀에게 잘못 걸려서 잡아먹힌 벵골 호랑이도 있으며 늪 악어들 또한 걸리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코브라 종류의 독사들이 그런 것처럼 이들 또한 공격할 때 상대방을 확실히 물지 못하면 즉시 한번 더 물어서 큰 상처를 내기에 물리기만 해도 크게 다칠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독이 없지만 안쪽으로 구부러진 날카로운 이빨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 물렸을 때의 고통이 어떨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충 상상이 되실 겁니다. 모 프로그램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여러 독충과 독물고기, 도마뱀 등이 물었을 때 큰 고통을 안겨주지만 이들을 모두 제치고 그물무늬 비단뱀이 물었을 때 가장 큰 고통을 전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물무늬 비단뱀이 말레이 곰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말레이 곰이 작은 곰이라 해도 이들을 그물무늬 비단뱀이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은 곧 이 뱀이 호랑이나 사자, 표범과 같은 상위 포식자의 반열에 든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레이 곰은 인도의 북동부, 미얀마, 말레이 반도, 태국, 수마트라, 보르네오, 중국 남부에 서식하는 곰인데요. 이들의 몸 길이는 1m에서 1.5m, 무게는 20kg에서 80kg, 어깨까지의 높이가 60cm에서 70cm 정도 되는 곰으로 곰과 동물 중 가장 작은 동물입니다. 20cm에서 25cm나 되는 긴 혀가 특징인데요. 곰치고는 왜소한 편이라 어정쩡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어째 검은색 쫄쫄이 옷을 입은 머리 큰 아저씨 마냥 비율이 이상합니다. 최근 게놈 해독 연구 결과 북극곰에게서 말레이 곰의 유전자가 나왔다는 것을 보아 두 곰은 유전적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그물무늬 비단뱀에게 잡아먹힌 새끼 딸린 10살짜리 말레이 곰은 23kg짜리 개체였으며 3살짜리 말레이 곰은 31kg짜리 개체로 호랑이나 사자에 비유될 최상위급의 포식자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의 발톱은 나처럼 구부러진 날카로운 형태를 하고 있어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비단뱀에게서 자신을 지키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동물들인데요. 이들은 잡식성 동물로 꿀, 흰개미, 과일, 작은 포유류 등을 먹는 이들이며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낮에는 주로 나무 위에서 잠을 자는데 가브리엘라 마르깃 프레드릭슨 박사의 말에 의하면 그물무늬 비단뱀은 바로 이 점을 노린 것 같다고 합니다. 3살짜리 암컷 말레이 곰의 경우 잠을 자고 있는 동안 그물무늬 비단뱀이 접근해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잡아먹은 그물무늬 비단뱀은 몸 길이 6.95m 정도의 큰 개체였다고 하는데요. 30kg 정도의 덩치인 말레이 곰으로서는 길이가 6.95m나 되는 뱀에게 한번 휘감기면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습격 방식을 참고한 것인지 영화 정글북에서는 그물무늬 비단뱀 캐릭터인 카아가 등장할 때 주인공 모글리를 꿈과 같은 환상에 빠뜨려 잡아먹으려 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들 또한 아나콘다와 마찬가지로 찾기 어려운 곳에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 범위 내에 먹이가 접근하면 덮친 후 조여서 죽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물무늬 비단뱀은 아주 사나운 성격을 가진 위험한 뱀이며 사람도 삼킬 수 있을 만큼 위험한데요. 구렁이 종류의 모든 뱀들 중 사람을 가장 많이 해친 것이 바로 이 그물무늬 비단뱀입니다. 오래된 영상이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랑이가 이 그물무늬 비단뱀을 사냥하려 하다가 죽을 뻔하고 운 좋게 풀려난 기회를 틈타 도망치기도 했었죠. 오랑우탄은 일반적으로 인간보다 원력이 5배나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런 오랑우탄들도 그물무늬 비단뱀에게 꼼짝없이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람이 이들에게 붙들리면 혼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겠죠. 덩치로 보자면 엄연히 아나콘다가 그물무늬 비단뱀보다 굵기가 더 굵기 때문에 더 크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물무늬 비단뱀은 체형이 호리호리한 만큼 물 밖에서도 몸을 들어올려 공격할 수 있으며 성질도 더 고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나콘다의 경우 새끼 때는 흉폭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점점 더 커지면서 천적이 사라지는 탓에 나름 여유로운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몸 길이의 그물무늬 비단뱀과 아나콘다가 서로 싸운다면 더 덩치가 큰 아나콘다 쪽이 유리할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하지만 두 뱀의 사냥 전략이나 공격 방법이 거의 비슷하고 아나콘다라고 해서 몸이 조여졌을 때 무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두 거대 뱀이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운다면 둘 다 죽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아나콘다의 경우 제규어에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물무늬 비단뱀의 경우 표범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지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